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발적 의지에 100% 의존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금함을 놔둬서 뭐 잔도 나오면 후원을 하고 이제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조금 이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분만을 하게 되면 분만건당 2,000원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요. 그건 이제 뭐 우리가 고객한테 부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그중에 수익금 일부를 떼는 거죠. 그래서 분만건당 2,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룰을 좀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던 각 고객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계산대라든지, 그리고 또는 병원 홍보물을 보는데 이런 데는 이제 저희 모금함을 비치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또 이렇게 우리 직원들 어떤 성금도 모금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병원 원장님들한테도 이제 성금을 계속 모금하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프로모션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바자회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바자회는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제 그 고객들이 집에서 쓸모없는 거 있죠. 네. 이런 걸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쓰레기 치우는데도 돈 들잖아. 맞아요, 맞아요. 가져오면 이제 그걸 팔아야. 왜 그걸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거기서 수익금을 절에 기부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계기라 하면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원장님들하고 이제 저하고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부를 하는 문화가 예전에는 뭐 그래서 여유가 되면 좀 하고, 그죠? 좀 불쌍한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좁은 의미로 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기부 문화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실 의무화돼야 돼요. 저희들 볼 때는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 구성원들은 특히 이제 그 생산성을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듯이 복을 어떤 형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저기 서구 사회는 선진국들은 굉장히 그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체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파티 같은 거 이러면 입장료를 받아요. 아, 근데 그걸 좀 전에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얘기 아시죠? 네. 이거는 이제 소위 가진 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자는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런 것들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게 좀 더 보편화돼야 되고요. 우리가 좀 의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뭐 밥 먹고 생활하듯이 이것도 일상생활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만을 하든 천을 하든. 그래서 지금도 저희 병원이 그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꾸준하게 할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니세프에 이제 또 그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 염두에 두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사실 기업이나 병원 이미지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게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막 그런 논문들이나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이런 내용들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실제로 보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 뭐 큰 대기업들 삼성, 뭐 LG, SK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외국에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큰 회사들 보면 이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그 회사 또는 그 기업의 내부 구성원이나 고객들한테 상당히 어떤 우리가 소위 보이지 않는 밸류, 가치를 주는 거죠.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이게 작든 크든 별 문제되지 않아요. 일단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뭐 제가 볼 때 크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멀리 거창하게 찾을 필요 없어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그 우리의 조그만 성의가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몇 초만 더 관심 가지고 몇 걸음만 더 품을 팔면 우리 인생도 더 윤택해질 거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산부인과 병원이라는 데가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방법이 우리가 이제 방법을 알게 되고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이제 사람을 어떻게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위에서 이제 익히고 내가 익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깊게 생각하죠. 네, 그 세상에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지만은 불과 1-20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지금 현재도 우리의 과거로 살고 있는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이 아주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또 우리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합시다. 실은 이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나누어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정말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누는 그래도 값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하고. 근데 사실 이제 병원이 우리가 이제 1년하고 한 7개월 됐나? 1년 8개월 됐나?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병원을 이렇게 크게, 어찌 보면은 이제 크게 병원을 오픈하고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제적인, 뭐 다 물질적인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이렇게 가진 비전이나 목적, 우리 병원의 설립 이념은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나누지 않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 때도 못 나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분만 한 건당 얼마씩 내지는 또 모금을 해서 이렇게 나누자. 네, 그래서 병원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게 습관이 돼야지 나중에 정말 수익이 많이 남고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단 병원장이 본을 보이고 그래야 병원 식구들도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움 여성병원 박희석 원장입니다. 나눔,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두 글자입니다. 나눔은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이 순간 그냥 뚝 떼서 실천하시면 더 행복해지고 더 큰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사모님 중에서 한 분이 후원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이제 그 기부 전달하는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곳곳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홍보 매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은연중에 사모님들한테 홍보가 된 게 나이가 많으신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어렵게 얘기가 들었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10달 과정에서 하게 되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초기 검사에서 아기가 기형이 될 확률이 있다는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그게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라 해서 정확한 진단은 아니고 걸러내는 검사로 의학적으로는 간주를 하는데 그 검사에서 보다 더 정확한 이제 확답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 검사를
임신하는 과정에 아기가 이제 보호받고 있는 공간이 자궁 안에 양수라는 그 부름에서 아기는 10달 동안 안전하게 지나게 되는데 그 양수를 채취해서 정확하게 이 아기의 기형 유무를 가리게 돼요. 근데 100만 원을 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모님께서 아마 저희 병원을 많이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유니세프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기부를 한다는 것도 알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분만을 할 것이고 어떠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우리는 사랑스럽게 키울 것이라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 기형아 검사 그분들한테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형아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반 산모들이 중에서 본인은 그 비용을 유니세프에 그대로 기부를 하시고 본인은 검사를 안 하셨어요. 그런 감동적인 사례가 저희 병원에 있었어요. 유니세프로 저희가 많은 후원을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직원들이나 환자들한테 높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았나. 자연스럽게 그런 기부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참 고무적이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하나 일례를 봤을 때. 근데 기존 제가 임상에 근무한 지가 대학 졸업하고 26년이 제가 넘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마다 다 이념이 다르시겠지만 병원 측에서 이 사회반원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이 이제 오픈한 지가 일용 병원이 1년 8개월이 됐는데 이런 사회반원의 많은 비중의 업무 부분을 두고 거기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고 다각도로 아이디어를 내시고 하는데 같이 이제 그 구성원으로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죠. 참 감사할 일이고 이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내가 받은 특혜? 이런 느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봉사라는 건데 이제 우리 집 애리온병원이 이명이 이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니까 감사할 내용이 있으니까 진짜 잘하죠. 좋은 직장을 갖는 거죠. 한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직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선택 기준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회반원적인 이런 내용도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지 않을까. 그 선택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한테도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저희들이 이런 걸 가끔씩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의외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간접적인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아, 이런 따뜻한 사례, 이런 좋은 일들도 있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루어지라고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감사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해요. 나눔이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나눔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어렵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을 돌아보시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은 나의 행복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이렇게 응원하고 관심을 가지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분명히 빛이 있어요. 그걸 저희는 희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결코 어느 곳에서 오고 어느 장소 어떤 현실에서 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희망은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들어줄 것이고 힘내시고 언제 어디서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항상 밝은 세상이 온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시고 절대 희망이라는 그 짧은 단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Be brave. We are not alone. We are all together.